네,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 공처럼 둥글고요. 또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촉 좋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한 기자님 반갑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소식부터 얘기해 봐야겠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아프기도 했지만 조금 부진하다, 조금 이제 경기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예. 프레스턴과 FA컵 4라운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끌었어요. 예. FA컵 16강에 오르는 성과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또 멀티골을 넣으면서 자신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한 기자님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오늘 해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 현지에서도 많은 팬들을 얻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웃으면서 경기한다, 스마일 가이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월드컵 이후에 좀 팀 성적도 안 좋기도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평소처럼 좀 웃지 않고 좀 찡그리는 모습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좀 부상 여파도 있지만 팀 내에서 뭔가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프레스턴과의 경기는 결국 골은 후반전에 나왔지만 예. 전반전에 골이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을 때 좀 아쉬운 상황이 있을 때도 예. 웃더라고요. 뭔가 좀 달라졌다, 가볍다. 그리고 후반 시작 5분 만에 또 골을 터뜨렸고 그에 이어서 두 번째 골까지 넣으면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들어서는 가장 좋은 경기력이었다. 사실 골을 올 시즌에 이전에 못 넣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골이 좀 적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골을 넣었을 때도 사실 지난 그 시즌에 득점왕 할 때만큼은 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만큼은 과정과 골이 나온 방식과 또 본인의 표정과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좀 깨고 나왔구나, 살아났구나, 조금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요. 우리도 눈높이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 골을 많이 넣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한두 골 넣어도 이렇게 성에 안 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프로 경력 내내 좀 가장 좀 골을 못 넣는 시간들이 길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눈 주위에 안화 골절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복된 이후에도 조금은 이제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득점왕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좀 실력으로 이날 경기로 증명한 것 같아요. 여러 얘기 많이 나왔지만 특히 또 팀 내에서 누구랑 안 좋은 사람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대표팀에 이제 이반 페리시 선수가 토트넘에 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이 케인과 손흥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이번 월드컵도 4강까지 올라간 크로아티아의 주역이고 또 지난 월드컵 준우승의 멤버였던 이 페리시가 오니까 지원군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 선수가 이제 왼쪽 윙백,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뒤쪽에서 좀 수비도 하면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공격수 출신이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뛰어야 되는 영역을 본인이 차지하고 또 오히려 그 선수가 수비를 못할 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부조화를 이뤘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선수가 나이가 좀 있는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를 잘 챙겨주기도 했는데 막상 경기를 하면 할수록 잘 안 맞으니까 사실 일부 경기에서는 정말로 두 선수가 한 번도 패스를 주고받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고 경기 중에 서로 짜증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 그 프레스턴과의 경기를 주목할 수 있었던 게 이 페리시 선수가 토트넘에 입단하고 처음으로 손흥민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그리고 입단한 이후 서로 처음으로 10번이나 패스를 주고받았다.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 잘하고 A 선수 잘하고 B 선수 잘한다고 해서 두 선수 같이 있었을 때 잘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처음에 보여지다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A, B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케인 선수가 좀 독감 문제 때문에 빠지면서 페리시가 가운데로 올라갔기 때문에 겹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콘테 감독이 확실히 이 두 선수가 동선이 겹친다, 안 맞는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동선 배분도 되고 있고 또 이제는 페리시 선수가 조금 손흥민 선수에게 맞춰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점차 이루어지다가 또 이런 활약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전술적으로나 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좋아질 일만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참 답답했습니다. 이게 며칠 만에 골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연초에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골을 넣었거든요.
25일 만이긴 한데 이렇게 2골 이상 넣은 것은 지난해 10월 달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와 챔피언스리그 경기 이후 거의 108일, 3달 가까이 멀티골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사실은 지난 시즌 득점할 때는 뭐 나왔다면 골이고 나왔다면 멀티골이고 뭐 이랬잖아요. 뭐 그런 페이스에 비해서 분명히 떨어졌지만 어떻게 보면 이 골이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제 다시금 지난 시즌과 같은 연속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진의 늪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축구계에서 공격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케찹 같다 골은. 그러니까 케찹이 잘 안 나오는데 팍팍 치면 안 나오다가 한 번에 팍 나온다. 나오기 시작하면 쭉 나온다.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특히 이번 경기는 월 초에 이제 골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사실 그 골을 넣긴 했는데 수비 맞고 들어가기도 했고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 특유의 시원하고 정확한 중거리 슈팅도 나왔고 또 수비를 한 번에 따돌리는 멋진 터닝 동작. 그러니까 골을 넣은 플레이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졌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얘기하면 되죠. 벤투의 그 예비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오현규 선수죠. 이적을 했습니다. 월드컵 때 공식 명단에는 들지 못했는데 엔트리가 26명이었지만 27번째 선수로 합류했던 오현규 선수가 월드컵 끝나고 나서 스코틀랜드의 명문팀인 셀틱으로 이적을 했거든요. 뭐 이 선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의 부상 문제 때문에 월드컵 명단을 하루 전까지 바뀔 수 있는데 혹시 부상의 문제가 생겨서 정말 못 뛴다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려갔던 선수예요. 결과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문제가 없어서 뛰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제 못 바꾸게 됐다고 해서 집으로 가 이렇게 하긴 좀 뭐하잖아요. 같이 훈련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월드컵까지 다 치르고 심지어 포상금도 일부 좀 지급을 하면서 같이 힘써던 오현규 선수도 조명을 받았었는데 K리그에서 워낙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월드컵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관심이 있었고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됐는데 바로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셀틱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 데뷔전 했습니까? 뭐 5분 정도 뛰긴 했지만 입단하고 거의 뭐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막 발을 맞췄는데 투입을 했다라는 것은 팀에서 기대감이 꽤 크다라는 것이고 또 이 선수가 아직 어린 나이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무대 처음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적료가 이제 300만 유로 가까이 되니까 한국 돈으로 40억이 넘잖아요. 충분히 이제 앞으로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고 이 선수의 주목할 점은 조금 이제 영리하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 나이지만 그 21살이거든요. 근데 이미 군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프로 데뷔하자마자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야 유럽 가기도 유리하고 그 시간 동안 몸도 만들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선수가 조금 앞으로 유럽 무대를 좀 누빌 수 있는 앞으로 10년 이상 꾸준히 누빌 수 있는 선수다. 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팀에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서 철저하게 뭐 준비를 한 준비되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청소년 대표도 거쳤고 또 지난 시즌에 수원 삼성에서 13골을 넣었거든요. 사실 그 공격수 포지션에서 이 어린 나이에 유럽에서는 이제 돋보이는 선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나이에 오현규 선수가 검증을 했고 또 유럽 무대까지 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차세대 대형 스트라이커 월드컵 때는 조규성 선수가 또 화제가 됐지만 오현규 선수 역시 주목할 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 귀에도 이 셀틱이라는 팀이 좀 익숙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지금은 예전보다 스코틀랜드 리그가 많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뭐 유럽의 전통의 강호고 또 과거 이제 10년 전이죠. 차두리 선수와 기성용 선수가 활약을 했었고 기성용 선수 있었죠. 그때 이제 차두리 선수도 독일 분데스리가도 가고 또 기성용 선수도 그 셀틱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또 스완지 시티의 레전드로 활약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영연방에 함께 속해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 잘하는 선수라면 또 잉글랜드로 가기도 쉽습니다. 그래 적응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아마도 오영규 선수가 셀틱에서 조금 이제 자리 잡고 성장한다면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또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영규 선수도 그 길 가고 싶겠죠? 사실 뭐 그렇죠. 지금 많은 선수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스페인, 뭐 이탈리아, 독일도 대단한 리그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투자적으로나 뭐 마케팅적으로나 프리미어리그의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고 지금 유럽 리그 랭킹 1위도 프리미어리그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최고의 리그, 유럽의 슈퍼리그가 프리미어리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현규 선수도 결국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노크를 하지 않을까 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영규 선수도 이제 또 손흥민 선수 또 멀티골 넣는 장면 보고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인도 월드컵에 예비 멤버로 가서 뛰지는 못했지만 손흥민 선수와 함께 훈련도 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예비 멤버로 왔다가 또 경기를 못 뛰게 된 선수였기 때문에 더 잘 챙겨줬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선수의 곁에서 한 달여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오현규 선수가 더 성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월드컵에서 경기를 못 뛰더라도 그 경기들을 직접 눈으로 가까이서 봤잖아요. 본인의 그 유럽 진출 지금 처음인데 경험이라든지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 골을 넣기도 했지만 정말 경기 안팎으로 정말
배울 게 많은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게다가 사실 유럽 내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아 선수로는 거의 처음으로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잖아요. 이전에는 솔직히 아시아 선수가 한계가 있다는 편견들이 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걸 깼고 그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에 길을 또 많이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요 스코틀랜드에서 좀 지도를 내려서요. 분데스리가 얘기해보겠습니다. 분데스리가면은 독일 말하는 거죠. 자,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 이재성 선수도 활약이 대단해 보여요. 예,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보훔과의 이제 분데스리가 18라운드 경기에서 경기 시작 44초 만에 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 경기였던 도르트문트와의 빅매치에서도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후반기 개막하고 나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겁니다. 근데 그 2경기 연속골이 모두 경기 시작 2분 안쪽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최초라고 해요. 뭐 그럴 정도로 이재성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출국하기 전에 이제 휴식기를 좀 갖고 월드컵 끝나고 휴식을 한국에서 했잖아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마인츠와 계약이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은퇴하기 전에 나 역시 좀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마인츠에서 올 시즌 후반기 아주 잘해가지고 유럽의 또 많은 팀들에게 나를 좀 알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을 좀 이룬 거죠. 2경기 연속골을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프로 데뷔하고 나서 또 유럽 진출하고 나서 가장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에서 뭐 이재성 선수 활약 뭐 축구 팬들 많이 보셨겠죠. 근데 이재성 선수는 국내 대표팀의 스트라이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드필더인데 이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패스 능력도 좋고 또 압박 능력, 수비 가담 능력, 무엇보다 이 선수가 축구 지능이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고리 역할도 해주고 보이지 않는 공헌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박지성 선수를 조금 떠올리시면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창의성이 있는 선수거든요. 올 시즌에 이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4골을 기록했는데 이미 본인의 지난 시즌 기록인 그 4골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훨씬 더 많은 경기가 남아 있고 또 본인의 팀 내 입지도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하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시즌 10골에도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10골을 기록한다면 나이는 좀 있지만 더 좋은 팀들의 제안이 올 여름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기자님 처음 뵀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축구 선수 가운데서 좀 창의적인 플레이하는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축구를 할 때 뭐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좀 아름다움. 축구가 이제 공을 차는 게 그 핵심이잖아요. 좀 그 공을 잘 차는 선수, 뭐 볼 잘 차는 선수들 뭐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정을 뭐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재성 선수가 한 시즌에 10골 정도를 넣은 적도 있나요? 예, 이제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이제 홀슈타인 킬에서 2019-2020 시즌에 9득점 7도움을 하면서 당시 독일 2부 리그 최고의 선수로 꼽혔었거든요. 하지만 2부 리그니까 사실 2부 리그에 와서는 그 정도의 골을 넣지 못했고 사실 이 선수가 전북현대에서 K리그 우승도 이끌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끌었던 K리그 MVP 출신인데 미드필드다 보니까 뭐 득점력이 있어도 10골까지는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 시즌에 6골만 더 추가하면 뭐 선수 생활 처음으로 10호 골을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이강인 선수 소식도 궁금합니다. 이강인 선수 뭐 팀은 졌어요? 예,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그 마요르카가 지난 토요일에 역시 경기를 했는데요. 리그 19위인 카디스에게 좀 패배를 했어요. 사실 마요르카가 현재 10위에 올라 있는 돌풍의 팀이지만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거든요. 어떻게 10위까지 올라갔느냐. 5명이 뒤에서 수비하고 이강인 선수가 크로스나 패스를 주면 2m에 달하는 장신 공격수 무리키라는 선수가 이제 골을 넣는 조금 단순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 때문에 경기를 보지만 솔직히 마요르카 경기 재미없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좀 얘기가 많았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좋은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이 경기 지고 나니까 팬들이 더 그런 좀 아쉬움들을 많이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이적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적 가능성은 이제 길게 보면 있는데 현 시점에서 어렵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마요르카라는 팀 자체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크니까 이 선수가 나가면은 당장 우리가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가 있다. 나가면 대체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유럽 축구의 이적 시장이 이제 1월 달에는 1월 말일에 끝나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일 끝나잖아요. 내일입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를 보내면 하루 만에 대체할 선수를 데려오기가 어렵다. 미리 좀 얘기가 됐으면 우리가 보내더라도 데려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축구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상에 무조건 바이아웃이라는 조항을 넣게 돼 있어요. 일정 금액을 다른 팀이 지불을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즉 선수가 그 계약에 얽매여서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지 못하는 상황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 조항이 있는데 그 금액을 내지 않으면 못 보낸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 있는 팀들이 1,700만 유로 한 200억대인데 이 돈까지 또 내는 팀들은 없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올 시즌이 끝나야 이적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뭐 남은 기간 안에 누군가 그런 또 거액을 낼 경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 이적하길 바라는 팬들에게는 한 기자의 말씀이 조금 아쉽겠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위원이었습니다.